봐봐. 연립 2차 부등식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거야. 자, 본격적인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 연립 2차 부등식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지? 연립 2차 부등식은 연립이 되어 있는 식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인 부등식을 갖다가 연립 2차 부등식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차, 2차고 연립이 되어 있으니까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거 활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결국은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해를 구하는 건데 그 해를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어려운 문제 나올 거야, 한 문제가. 아마 또 나올 거야.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너무 단순해요.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준 다음에 위에 거 한번 밑에 거 한번 풀어준 다음에 각각의 를 찾아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요. 그래서 바로 쌤이 문제로 들어갈게. 개념은 이게 끝이야.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제를 보시면 이러한 부등식이 나왔지. 그럼 쌤이 저번에 풀 때 어떻게 풀라 했었냐면은 요 왼쪽 거 한번 풀어주고 오른쪽 거 한번 풀어가지고 계산해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 걸 기준으로 보라 했었어. 그래서 첫 번째 걸 보시면 2x 플러스 3이고 여기가 지금 x제곱인 거니까 얘를 넘겨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는 게 돼요. 그래서 얘가 x 빼기 3 그리고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블록이면서 마이너스 1과 3이 찍히고 우리 0보다 큰 부분이 되는 거니까 0보다 큰 부분 어디야? 이쪽과 이쪽이 되시겠지.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이용을 해보면 이쪽 부분이랑 3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결국 x제곱이 6x 빼기 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다 라고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겨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x 빼기 1 그리고 x 빼기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또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여서 0 이하인 부분이니까 요 사이가 되시겠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수직선으로 표현해주면 여기가 1 여기가 5 그래서 여기서부터 색칠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그래서 둘의 최종적인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지어주면은 왜 이러지? 최종적인 결론을 지어주게 되면은 보세요. 이게 헷갈리면은 이게 수직 다 찍는 거야. 마이너스 1, 1 여기가 3, 여기가 5야.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또는 3보다 큰 쪽이 될 것이고 또 저기 파란색에서는 색칠, 색칠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겹쳐지는 부분은 다 어디가 돼? 이 부분이 되시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부등호 범위로 표현해주면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두 번째 것도 풉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연립 2차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 식을 내가 1번, 밑에 거 식을 2번이라고 해놓고 풀어보면 1번은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시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마이너스 1과 3이 될 거야. 그래서 0 이하인 부분이니까 이쪽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저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x 빼기 2랑 x 빼기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 건 여전히 똑같고 2랑 a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몰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2랑 a가 근이라서 둘 중에 하나가 2고 둘 중에 하나가 a가 될 텐데 누가 더 큰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봐봐. 어쨌든 간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0보다 큰 부분을 우리가 찾을 거야. 그래서 1번 범위와 2번 범위에 겹쳐지는 부분을 찾았더니 이렇게 됐대요. 겹쳐진 부분. 그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a가 클 수도 있어. 이렇게 봐봐. 이거 a가 2보다 큰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될 거고 여기가 2가 되어서 겹쳐지는 부분, 해당하는 부분은 0보다 큰 부분 이쪽이 되시겠지.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주면 여기서 이 두 개의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주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랑 2보다 작다 혹은 a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결과가 일단 여기 겹쳐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까지가 일단 겹쳐지거든. 색칠해서 여기까지 빵꾸가 되겠지. 이게 겹쳐지거든. 근데 이 부분은 봐봐 여기 마이너스 1 이상 쪽은 여기에 해가 되지 않아요. 내 말 이해하니? 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번 부등식을 풀 때 a는 반드시 2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서 a고 2여서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 왼쪽, 오른쪽이 되시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될까? 형광펜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겹쳐진 부분을 찾아주게 되면은 우린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여기는 a보다 작거나 저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더 그려볼까?
마이너스 1이랑 여기 3이 될 거고 2라는 것은 이쯤에 있을 거야. 그리고 a가 아직 정확히 2보다 작은 건 맞지만 또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큰지를 난 아직 몰라. 그러니까 일단 확실히 아는 것만 쓰자고. 자, 이쪽 부분을 다시 쓰시면 마이너스 1 등호들어 있으니까 이상 이하가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이런 부분이고 우리는 2보다 큰 부분인 건 하나 얻을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또 이제 a가 어딘가 들어갈 거야. 2보다 작은 a가 어딘가에 들어갈 텐데 겹쳐지는 걸 찾았을 때 여기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부분이 이미 여기서 발생한 거 보이나요? 색깔을 바꿀게. 요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놈이 들어갈 때 여기서 더 이상 겹치게끔 만들면 안 되겠지. 우리는 겹쳐진 부분이 얘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이미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A가 요런데 애매한 데 들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 겹쳐진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A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겠어?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이런데 A가 있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다라는 것이 될 거고 이 부등호를 따질 때는 항상 경계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 경계가 뭐냐면 등호 쪽이거든. 등호. 자, 잘 생각해보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겹쳐진 부분이 이쪽만 생기니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건 맞아.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랑 딱 겹쳐지는 부분을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A가 되면서 동그라미 해서 왼쪽으로 갈 거거든. 그래봤자 이게 겹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초록색은 색칠되어 있고 보라색은 빵꾸해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겹쳐진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그치? 되어도 우리는 어차피 해가 이쪽 부분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미 밝혀진 해에 맞춰서 우리가 요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 100% 문제로 나와요. 한 단원 같은 경우 특히. 자, 세 번째. 똑같이 풀 거예요. 자, 위에 거 1번식, 밑에 거 2번식이라고 해놓고 한번 가봅시다. 그럼 1번식을 풀어주면 얘는 x 빼기 7, 이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선생님 이거 이번에는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 한 번에 쓸게. 제가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2번을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 해주면 얘는 x제곱 빼기 2ax에다가 얘가 a 빼기 3 하나랑 a 플러스 3 하나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 맞나? a 빼기 3, a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a 빼기 3이랑 a 플러스 3은 a 플러스 3이 더 클 거야. 그치? 그리고 0 이하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색칠해서 요 사이를 갖다가 써주시면 될 겁니다. 괜찮겠죠? 네, 이 부분을 찾았더니 정수가 몇 개가 되래요? 정수가 딱 x가 8개 되도록 만들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수직선을 또 그려서 계산해 봅시다.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저기 마이너스 1이랑 7이니까 그려주시고 빵꾸 넘어가고 빵꾸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고 자, 이 자식 이제 들어올 거야. 이 자식이 들어왔을 때 정수가 딱 8개만 되셔야 돼요. 정수가 8개. 자, 그럼 봐봐.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겹쳐진 부분이 없잖아. 그치? 겹쳐진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겹쳐지는 부분을 만들던가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겹쳐지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 선생님,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얘가 이렇게 왼쪽에서도 겹치고 오른쪽에서도 겹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가 지금 정확하게 몇 칸 차이냐면 6칸 차이예요. 근데 얘가 지금 8칸 차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여기 들어와서 가운데 들어와서 왼쪽에서도 겹치고 오른쪽에서도 겹치게끔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야. 괜찮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 쳐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 쳐볼게. 이렇게 넘어간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서 정수 8개 돼야 되는데 우리 알지? 이게 이미 6개밖에 안 돼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겹치면 여기서 6개가 나올 수가 없겠지. 여기서 6개가 8개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쌤이 딱 이렇게 만들어 볼게. 괜찮나? 이렇게 딱 만들어 볼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a 빼기 3이고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3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a 빼기 3이 7이니까 여기서 a 값이라는 게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럼 여기가 a 값이
A 값이 10이니까 저 값이 13이라는 게 나오겠지. 됐나? 그럼 봐봐. 요 사이를 지금 잘 찾아볼 거야. 그럼 여기 7. 파란색은 초과고 보라색은 색칠이야. 그럼 7은 선택되지 않겠지? 겹쳐진 부분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 정수가 8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정수가 8부터 8, 9, 10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13까지 가게 될 거야. 보라색은 색칠이거든. 그치? 근데 이게 지금 8개인가? 아니거든. 얘는 지금 꼴랑 6개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맞죠?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칠 수가 없단 소리야. 맞니? 그럼 조금 더 가셔야겠다. 더. 그치? 더 가셔야겠다. 그럼 더 가서 어디로 갈까요? 더 가서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까? 주황색? 그럼 더 가서 여기 8 있는 쪽으로 간다고 쳐보자. 이렇게 간다고 쳐보자. 이렇게 간다고 쳐보시면 그럼 여기 8 있는 곳이 지금 a 빼기 3이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11이라는 값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14라는 값이 되겠지. 이쪽 부분이 14가 되겠지. 6칸 차이니까.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정수가 몇 개 되도록 만들어야 돼? 8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아! 얘들아, 나 문제를 잘못 풀었다. 미안하다. 정수가 8분이구나. 쏘리. 어쩐지 문제가 좀 이상하더라. 정수가 8분이다. 미안해. 8만 나와야 돼. 8만. 다시 그리자. 에라이 젠장한.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왼쪽 7, 오른쪽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수가 8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 딱 8만 이렇게 걸쳐줘야 돼요.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8이.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걸쳐줘야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겠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색칠해서 이렇게 걸쳐줘야겠지. 여기가 a-3, 여기가 a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리고 9라는 것은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만약에 9까지 이렇게 포함해버리면 8도 들어가고 9도 들어가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첫 번째가 뭐냐면 a 플러스 3은요. 무조건 9보다 어때야 돼요? 무조건 9보다 작으셔야 돼요. 왼쪽에 있으셔야 돼. 그리고 8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 커셔야 돼요. 근데 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9랑 겹쳐지면은 정수가 9가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이 등호 들어갈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a 플러스는 만약에 8이랑 겹쳐진다고 쳐보자. 8이랑 겹쳐진다고 쳐보면 파란색에서도 어차피 8 들어가고 보라색에서 겹쳐봤자 이하로 가는 거니까 8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긴 등호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됐죠? 네. 그리고 또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 a 빼기 3도 신경을 써주긴 해야 돼. a 빼기 3이라는 게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요? 일단 크셔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또한 겹쳐도 문제가 안 돼. 어차피 겹쳐봤자 파란색은 마이너스 1 안 들어가고 보라색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거든. 이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오른쪽에다 풀어주게 되면 여기 위에 거에서는 a라는 값이 5 이상 6 미만이고요. 밑에 거에서는 a 값이 2 이상이 되시겠지. 그러니까 둘의 겹쳐지는 정보는 따라서 a 값이 5 이상 6 미만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미안해. 쌤이 처음에 문제를 잘못 읽었어. 자,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놈이 성립하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왼쪽 거 한번 풀어서 1번, 오른쪽 거 한번 풀어서 2번이라는 식으로 세워서 우리가 부등식을 푸시겠지. 자, 1번식 얘들아 내가 다 좌변을 넘겨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 0 이하라는 식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걸 풀어주게 되면 우변으로 넘겨줘서 x제곱에 n 플러스 1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0 이상입니다. 이런 식을 쓰시면 될 거예요. 됐죠? 네, 근데 문제에서 봐봐. 모든 실수, x가 아무거나 다 넣어도 이게 성립해야 되고 아무거나 다 넣어도 이게 성립해야 돼. 그치? 둘 다 만족하는 게. 맞니? 그러니까 이게 항상 0 이하구나. 그러면 이 자식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건 빼박이고 항상 0 이하여야 되니까 이렇게 x축이랑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겹쳐지게끔 접하게끔 만들 수 있겠지. 마찬가지 2번도 아래로 볼록인데 x에다가 아무거나 다 넣어도 항상 0 이상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접해도 괜찮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될 거고 여기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되시겠다. 됐나? 그럼 여기 판별식을 먼저 이용해 볼까 왼쪽 거?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라는 것의 전체 제곱 빼기 4이시니까 플러스 4로 바꾸시고 2 마이너스 n 쓰면서 0 이하다. 그럼 여기선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그리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이 0 이하라서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n 플러스 17이 0 이하가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위쪽도 판별식에서 보시게 되면은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다가 ac니까 이렇게 되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넣어줄 수 있는 식이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6 플러스 4n이 0 이하라서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n 마이너스 15가 0 이하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한 결과가 지금 딱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것도 만족, 이것도 만족이 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둘 다 만족. 둘 다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둘 다 만족하시는 건데 결국 또 무슨 방정식이야? 연립 방정식이겠지. 연립 부등식이겠지. 왼쪽 거부터를 쓰면은 이렇게 밑에 거 쓰시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n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네, 이것을 풀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쌤이 뭔가 조건 하나 안 쓴 것 같거든? 이거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잠깐만 넘어갈게. 쌤 이거 문 조건 하나 안 쓴 것 같아요. 자, 기다려보세요. 자, 2차 부등식 이제 마지막이야. 활용이거든. 우리 그 앞에서 이제 지금 민준이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대비 중인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면서 0을 기준으로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래서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부호가 반대. 그리고 부호가 반대인데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 절대값보다 큰 경우,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과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식들을 이용해 주는 것, 그리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래서 근의 분리 내용을 배우면서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우리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는 것을 이용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5번, 6번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은 1번 내용 하나 써볼게요. 1번은요, 판별식. 지금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등호 써줘야 됩니다. 괜찮죠? 서로 같은 중근도 근이 두 개인 거니까. 그리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그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맞나요? 2차 방정식 이런 거 나왔을 때, 그치? a분의 마이너스 b야. 둘 다 양수니까 더한 거 양수일 거고, 둘 다 양수니까 곱한 것도 a분의 c 양수가 되실 거야. 그리고 3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야. 저번에 한번 배웠지만, 자, 두근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안 되고, 부호가 반대니까 다른 숫자거든. 그치? 서로 다르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의 합을 쓰실 거예요. 두근의 합. 얘는 몰라요. 왜냐면 부호가 반대지 더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알 수 없거든. 못 써요. 그리고 두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근의 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괜찮나요? 자, 근데 쌤이 그 저번에 개념 설명할 때 이 두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요, 요 판별식에 대한 내용은 굳이 쓰지 않고 요 두근의 곱 내용만 써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언급하진 않을 거야. 그냥 부호가 반대면 판별식 안 쓰고 두근의 곱 내용으로 퉁칠 수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됐어요? 두근의 곱 내용으로 판별식 내용 퉁치기 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마지막 우리 5번 같은 거 하나만 좀 볼게요. 5번. 두근의 부호가 반대고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는 쪽이 5번의 경우를 지금 보고 있어. 자, 얘는 마찬가지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클 것이고, 두 근의 합을 생각해보면 얘는 쓸 수가 있다.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0보다 큰 거 맞니? 예를 들어서 음수근을 마이너스 2, 양수근을 3 같은 거 생각해보면 돼. 그럼 음수근의 절대값 2, 양수근의 절대값 3, 음수근 쪽이 작지? 이런 경우 5번 경우거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양수 쪽으로 나오게 되잖아. 이해가 되겠어? 그리고 마찬가지 두 근의 곱도 생각을 해보시면 두 근의 곱, 얘는 당연히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되시겠지.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부호가 반대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 내용은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내용만으로 퉁칠 것이다. 괜찮겠니? 그럼 마찬가지로 6번 내용과 뭐 4번 내용 이런 거 다 애들이 너희가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쓰면 생각을 해. 됐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근의 분리야. 어떠한 근이라는 것을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분리하는 거야. 그 0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분류하니까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때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볼 두 번째, 부등식을 배우고 나서 할 수 있는 근의 분리가 이 두 근이 0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줄게요. 두 근을 어떤 실수 P, Q를 기준으로 분리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다 1보다 커라, 뭐 두 근이 3보다 작아라, 혹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하여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근이 두 개인데 그 사이에 어떠한 숫자 3이라는 게 있어라.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럴 때도 지금 원리 원칙은 굳이 여기서 딥하게 설명하진 않을게. 그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별식, 그리고 대칭축의 방정식과 PQ의 비교, 그리고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비교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누구를 되냐면 PQ, 어떠한 실수 PQ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쌤이 1, 2, 3, 4번 다 해볼게. 자, 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뭐 2x 제곱 플러스 3x 아니 ax 아니 a라 쓰지 말자. bx라 쓸게. 0이라는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1번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되냐면 이렇게 생기거나 접했을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거니까 p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경우거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쓸 거냐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써보시면 판별식이라는 것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 붙여줘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지. 자, 이거 쓸 거고요. 두 번째 대칭축의 방정식을 쓸 거야. 이 자식의 대칭축의 방정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4분의 마이너스 b가 대칭축이거든. 대칭축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가운데 거 이거. 그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가 일단 p보다 무조건 커야겠네요. 왜냐면 대칭축보다 좀 왼쪽에 있는 게 근이거든. 근데 p는 더 왼쪽에 있으니까 이 대칭축이 p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함수값을 쓸 거야. 그러니까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fx라고 잠깐 둬보면 f에다가 p라는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양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괜찮겠니?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고, 두 번째, 이번에 쌤이 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 놈을 뭐 gx라고 써놓고 쌤이 3번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써볼게. 3번. 나머지는 2번이랑 4번은 민준이가 한번 해봐. 그 대일칭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경복이랑 진목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학교 왜 이렇게 많아? 아무튼 3번이야. 3번을 해보시면 자, 3번이 뭐냐면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존재한다 이랬어요. 근데 얘는요 지금 두 개의 근이 존재해야 될 텐데 그림을 그려주면 위로 볼록이거든. 그럼 두 개의 근, 얘랑 얘가 어떠한 숫자 P라는 것과 Q라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그림이던가 아니면 두 개의 근이 중근이어서 P, Q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림을 꼭 그려보고 확인을 해봐. 그래주면 첫 번째 판별식을 생각해주면 서로 다른 두 식근일 수도 있고 얘처럼 서로 다른 두 식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은 0 이상 쓰실 거고요. 그 다음 대칭축 방정식을 쓰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4분의 b라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4분의 b라는 것은 요 셈이 지금 그리고 있는 요 점선들이 되겠지? 얘가 반드시 p랑 q 사이에 있어야겠네. 그렇겠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비교하래. fp 대입합시다. p를 대입하시면 함수값 음수셔야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치? 음수셔야 돼. 음수. 그리고 f에 q 넣었을 때도 음수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되겠어요? 네. 이 내용이 전부예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쌤이 비교나 해볼까? 만약에 이 식이 hx라는 식으로 2x제곱 플러스 a bx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 있겠지. 그래서 p가 왼쪽, q가 오른쪽, p가 왼쪽, q가 오른쪽이겠지. 그치? 그래주면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판별식을 쓸 거야. 서로 다른 두 식을 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대칭축의 방정식 4분의 b가 p랑 q 사이에 있을 것이다. 쓸 수 있고 함수값이 좀 달라지지. 함수값이 하지만 함수가 식이 h니까 p를 넣었을 때 양수, q를 넣었을 때도 양수라는 거 확인 가능해요. p 넣었을 때 양수, q 넣었을 때 양수, p 넣었을 때 양수, q 넣었을 때 양수. 됐니? 그러니까 요 최고차의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민준이가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아니라 이거 쌤이 G라 써야 되는데 F라 썼네요.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울 것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0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숫자 PQ를 기준으로 분리가 되는 근의 분리 내용은 어떠한 숫자 PQ를 기준으로 근이 분리가 되는 근의 분리 내용은 판별식을 쓴다, 대칭축의 방정식을 비교한다.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비교하는데 반드시 뭘 그려서 확인하실 거냐면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자요. 됐어? 요 세 가지를 쓴다는 것은 외우는 거지만 부등호 방향이 어디가 큰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전혀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들이 어떻게 돼야겠구나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얻어냈고, 네 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치? 이 네 가지 얻어냈어요. 이 네 가지들을 다 만족시키는 부등식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연립부등식에서 나오는 활용인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가 연립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까지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들은 민준이가 이번 주 평일에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듣고 쌤이랑 트레이닝을 개별적으로 좀 해보자고. 알겠지? 이 문제는 특히 여기 이거는 100%한 문제 나와. 최소 100%한 문제, 100%한 문제. 알겠지? 네, 여기까지.